자, 지난 시간에 실질 금리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에딧 그래프에서 이 두 가지 베리어블, 금리와 물가를 조합을 해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 그 결과물이 이 싱글 라인 그래프가 보이는 거를 해봤어요. 그죠? 그리고 이 파지टि브 구간에서는 뭘 의미하는지, 네게티브 구간에서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그레이 존들이 뭔지 설명드렸어요. 만약에 이 부분들이 아직도 확실치 않으시면 시간 비디오를 한번 참고를 하시고 오늘 들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오늘은 특히나 중립금리를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파지립 구간, 네게티브 구간이 뭔지 여기서도 잠깐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 실질금리를 볼 때 롤플레잉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스스로가 기업 경영자라고 생각을 해보죠. 왜냐면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저 회사 경영자가 뭔 생각으로 저런 결정을 내리지? 이 시점에는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려면 이런 마크로 이코노미 데이터 자체를 보고 개스를 해볼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는 이 테일랜드의 여기 파지리브 구간에 있어요. 지금 9월 달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땐 1.1이라고 나오는데 실질 금리가 분명히 2.25였던 부분도 있고 코비드 때는 무지하게 낮았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은 파지리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에 있으면 은행에 돈 넣어두면 더 수익이 있는 거예요. 네기립 구간에는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바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돈의 값이 비싸진 시점이에요, 지금은. 물론 실질 금리 자체가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과거처럼 싼 이자로 막 대규모 투자 받아서 사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에요. 내가 만약에 지금 경영자면, 그리고 회사 입장이라면. 그리고 이제 2% 이상대 만약에 있다라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연준에서 굉장히 꽤 강력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다. 지금 이제 반신반의하고 막 사람들이 이제 디베이트 하는 게 뭐냐면 물가가 아직 높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물가가 이제 많이 낮아졌다 이러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실질적인 자기 체감상으로 봤을 때 물가 아직 높죠. 그죠? 근데 이제 연준 의장 바뀐다고 막 지금 얘기 나오고 포지셔닝을 봤을 때 그 사람은 물가가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 금리 자체가 이제 2%대 전후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중립금리를 생각을 해볼 때가 됐어요. 그러면 중립금리가 뭐냐면 경제를 막 뜨겁게 하지도 차갑게 하지도 않은 그런 적정 수준의 실질금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상에서. 그래서 만약에 실질금리 자체가 0.5에서 1%대라고 보면 중립금리 그 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뭘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 자체가 순항하는 때기 때문에. 더군다나 0에서 0.5% 이내에 있다. 그러면 경제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뭘 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연준 자체에서, 연준이나 정부에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 이상이다. 그럼 브레이크를 좀 밟아야 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이제 다시 저희가 기업 오너나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파지리브고 더 프로 이상대 있을 때면 확정적으로 2%의 구매력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만히 돈 놔둬도 돼요. 굳이 뭐 위험 부담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만약에 10%, 15%, 20% 수익이 개런티가 된다라고 하지 않는 한에는 이때는 만약에 회사 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따려고 그런다. 펀드를 받으려고 그런다. 아니면 새 사업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반대에 부딪힐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어지간한 사업 계획서는 이 허들을 넘지 못합니다, 이때. 근데 만약에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일 때, 이때 봤을 때는 어떠냐? 이때는 돈 빌려서 투자 안 하면 바보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얻어서 투자를 했었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스윙이 돼서 업트렌드로 와버리면 난리가 나죠. 예? 이때는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자가 막 부담이 많이 되고 딸려서 자산 팔게 되고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에서 돈 빼서 안전한 채권 뭐 예금으로 이동하는 게 보일 테고 시중에 돌던 돈 자체가 은행으로 다 빨려드는 시점인 거예요, 이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고이자율 때를 정확히 기억을 해요. 나이가 뭐 그때는 굉장히 어렸었지만. 근데 대부분은 이 고이자율 시대를 살았던 걸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제 또래나 저보다 어린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시점에 어떤 게 많은 후배들이 엄청나게 비싼 집들을 사더라고요. 그것도 변동금리로. 근데 그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제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올라가고 뭔가 조짐이 보인다라고 할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조언을 했어요. 야, 이자율이 항상 이렇게 거의 바닥에 있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다. 그랬었어요, 분명히. 근데 이 구간에 가니까 대부분 변동금리로 집들을 막 두 배, 세 배 불려서 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고생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고생들 해요. 보통 몰개지 받으면 적어도 한 3년, 5년들 하니까. 그래서 물론 그 후배들이 부담 없는 시점이 왔으면 좋겠지만 또한 금리가 낮아질 때 제대로 낮추는 거 맞나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가가 아직 높은데 금리를 굉장히 정치적인 인기 때문에 낮추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꼭 생각해 보시고 회사 경영자들이 제대로 결정을 내리는 건지 아닌지 한번 가늠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실질 금리를 어떻게 보는지 알았기 때문에 SEC 들어가서 본인이 좋아하는 회사, 투자하고 싶은 회사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보고 거기에 나오는 뭐 스트래티지나 이런 걸 봤을 때 방향성이 맞구나, 제대로 가는구나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비디오 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최대한 노력해서 답변하도록 하겠고 강의 내용 자체가 유익했었으면 좋겠네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